김건희,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청탁 의혹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4년을 구형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고가 명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정당도 진영도 다르지만 이상하게도 항상 같은 이름이 따라붙습니다. 바로 통일교. 논란이 워낙 많아 이름은 익숙한데 어떻게 일개 종교단체가 여야 정치인들과의 유착 의혹에 휘말린 걸까요? 통일교가 대중에게 각인된 계기는 다름 아닌 대규모 합동결혼식. 코로나 시기에도 세계 각국의 신도들을 한자리에 모아 행사를 강행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통일교의 정식 명칭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1954년 서울에서 문선명 총재가 창설한 종교로 현재는 그의 부인인 한학자 총재가 교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 활동에 그치지 않고 통일그룹이라는 기업을 운영하며 용평리조트, 일화, 세계일보, 유니버설 발레단 등 사회 전반으로 사업을 뻗치고 있는가 하면 청심국제중고교, 선화예술중고교, 선문대학교 등 교육기관까지 운영 중인데요. 이렇게 사회 전반으로 영향력을 넓혀온 통일교가 가장 집중해온 영역은 다름 아닌 정치입니다. 사실 당장 떠들썩한 건 국내 정치인과의 이슈지만 아베 전 총리, 트럼프 대통령 등 세계를 대표하는 거물급 정치인과의 연관 정황도 포착되곤 했는데요. 솔직히 정치인들도 이미지 안 좋은 종교랑 엮이면 안 좋지 않나? 싶잖아요. 근데 정치인과 통일교의 유착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선 종교단체 입장에서는 세금 감면은 물론 각종 건축 인허가나 국고 보조금까지 누릴 수 있는 실익이 상당하고요. 정치인 입장에서도 충성도 높은 대규모 신도 집단을 안정적인 유권자로 확보할 수 있어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이미 통일교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인물, 혹은 통일교로부터 정치적 혹은 경제적 후원을 바라고 그것을 원해서 참석하는 인물.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통일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 돼야 한다라는 정교일치 사상을 핵심 교리로 잡았는데요. 이 이념을 바탕으로 창립 초반부터 교세 확장을 위해 정치권에 노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전략적인 움직임은 미국 진출 과정에서 두드러지는데요. 1960년대 신흥종교 운동 붐 속에 미국으로 활동 무대를 확장한 통일교는 반전운동의 메카였던 버클리 대학교 앞에서 베트남 전쟁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며 닉슨 대통령으로부터 친필로 된 감사 편지까지 받습니다. 이후 워터게이트 전국에서도 닉슨 대통령 하야를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가 하면 보수신문 워싱턴 타임스를 창간하고 운영하며 미국 보수 진영과의 접점을 넓혀갔죠. 그리고 이보다 더 크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곳은 바로 일본. 문 총재는 아베 전 총리의 외조부이자 보수파 수장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교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970년대 초 통일교 신자들은 자민당 선거 지원의 대가로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허용받습니다. 이후 아베 신조에 이르기까지 3대가 통일교와 관계를 유지하며 일본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죠. 자민당 국회의원 수가 약 400여 명이었는데 그중에 거의 반수 정도가 통일교와 어떤 형태로든지 접근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발표를 했거든요. 한미일 중에 일본의 통일교의 조직적, 재정적 기반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통일교는 정치권의 암묵적 용인 아래 일본 사회 곳곳으로 교세를 확장해 갑니다. 호교와 관련해서는 영감상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이나 불행이 단순하게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단가가 수천 원, 수만 원에 지나지 않는 도자기나 도장을 수천만 원, 수억 원에 판매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모아온 일본 내 통일교 신자 수는 국내보다도 많을 거라고 추측되는데요. 2015년부터 22년까지 일본에서 헌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약 3,864억 원에 달할 정도죠. 그런데 지난 3월 아베 신조 피격 사건으로 일본 내 통일교의 입지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헌금해 가정이 파산했다. 아베가 이 종교를 일본에 퍼뜨렸다고 믿었다. 아베 신조를 피격한 범인의 동기가 통일교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 일본을 뒤흔든 겁니다. 이에 일본 법원은 지난 3월 통일교의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통일교 최대 돈줄인 일본교의 헌금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베 사건 이후에 일본 정계에서 통일교 자금을 동결해야 된다. 영감상법 등의 종교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용도로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해산이 최종 결정되면 통일교의 종교활동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피해가던 많은 세금과 종교법인의 권리를 박탈당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통일교 내부 사정 또한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문 총재는 유언으로 그의 아들들에게 경영과 교회를 승계했으나 한 총재가 모두 제치고 교단을 장악하며 분란이 생긴 겁니다. 이에 반발하던 아들들은 통일교를 떠나 교회나 재단을 세우고 심지어는 수천억 원대의 재산 분쟁을 걸어 승소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통일교는 한국 정치권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한학자 통일교로서는 일본에서의 기반 약화뿐만 아니라 후계 구도에서도 사실 지속적으로 소송에 패배하면서 입지가 약화되어졌거든요. 전반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러한 내후 외환의 상태가 통일교로 하여금 국내 정치권에 대한 무리한 접촉, 유착을 초래했다고. 통일교는 자신들의 왕국인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여러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 시점 여러 정치인과 엮여 파묘되고 있는 UN 제5사무국 유치부터 캄보디아 맵콩강 개발 사업, 한일 해저터널 건설, YTN 인수 등이 대표적이죠. 종교적인 포교 목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노출을 통해서 그들의 인지도를 높이면서 통일교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그 안에 더 담겨져 있다고 봐요. 내부로는 신도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통제하는 등 통일교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나아갈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통일교와 연루된 정치인들은 전부 의혹을 부인하는 중이고요. 통일교 또한 정치권 로비는 모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일탈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꼬리 자르기를 했습니다. 통일교는 단순 기업이 아니라 기업형 종교이거든요. 굳이 방점을 찍자면 통일교는 종교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서 배임이나 횡령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통일교는 그 성격상 최고 지도자인 한학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찰은 특별 전담 수사팀을 꾸려 통일교 천정군과 서울 본부, 전재수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한 총재를 접견 조사하는 등 정치권 유착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상황. 이번 특검과 수사를 통해 통일교와 정치권 사이 검은 고리가 확실히 밝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